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AI를 활용한 한국경제 분석 강좌를 맡은 유동우입니다. 강좌를 통해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첫 번째 강의로 AI의 발전과 한국경제 분석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AI를 활용한 한국경제 분석에 대한 강좌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본 강좌는 벨만 방정식과 머신러닝, 파이썬을 활용한 3차원 시각화와 같은 AI 관련 방법들을 활용하여 한국 경제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됩니다. 1주차에서 6주차는 인공지능 분야의 강화학습과 관련이 높은 벨만 방정식에 대해 설명하고 7주차에서 12주차는 머신러닝과 관련된 선형 분석, 최대 가능도 분석, 로짓 분석에 대해 강의합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 분석과 관련된 내용들을 파이썬을 활용하여 코딩으로 구현하여 실행해 봅니다. 예전과는 달리 파이썬에서의 3차원 시각화는 더 쉽게 구현될 수 있고 3차원 시각화는 기존에는 설명하기 어려웠던 개념들을 더 잘 시각화하여 소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장점을 통해 벨만 방정식과 머신러닝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3차원 시각화를 한국 경제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예제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사전트 교수는 인터넷에 Intermediate Quantitative Economics with Python이라는 주제의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특히 거시경제학의 많은 이론과 연구 결과들이 매우 잘 설명되어 있고 그러한 이론들이 기반하고 있는 선형대수학과 통계와 관련된 수학 이론도 파이썬 코드를 통해 실습하며 배울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벨만 방정식은 매틀랩이나 파이썬에서 구현이 가능한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에서도 매우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벨만 방정식의 수학적 이론을 최대한 쉽게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벨만 방정식은 경제학 분야에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방식으로 많이 연구되었고 활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자들을 벨만 방정식을 사용해서 미래의 가치까지 고려하는 소비와 저축 모형을 케이크 먹기 모형으로 변화시켜 연구하였고 최적의 경제 성장을 위해 얼마나 많은 자본을 생산을 위해 남겨두어야 하는지를 캐스, 쿰벤스 모형으로 연구하였습니다. 이름이 좀 이상한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케이크 먹기 모형은 평생 먹을 수 있는 케이크의 양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미래의 다양한 상황을 모두 고려한 상태에서 얼마만큼의 케이크를 지금 먹고 또 미래를 위해 남겨둘 것인지를 연구하는 모형입니다. 이 문제는 미래의 다양한 경우들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문제가 되는데 미래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부분에서 벨만 방정식을 사용하면 문제가 훨씬 간단하게 풀리게 됩니다. 이는 인공지능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공지능이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으로 최적의 경로를 찾고자 할 때 지금 선택하는 경로가 미래의 다양한 경로를 고려했을 때 최적이 되어야 하는 문제와 동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경로 결정의 순간에 미래의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면 계산해야 하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져서 계산이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하기 때문에 이를 벨만 방정식을 통해 단순화시켜서 풀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케이크 먹기 문제와 비슷합니다. 이 강좌의 후반부에서는 머신러닝에 대해 강의합니다. 머신러닝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이 강좌에서는 머신러닝을 데이터를 학습용 데이터와 테스트용 데이터로 나누고 학습용 데이터에서 인공지능이 학습을 한 후에 테스트 데이터에서
학습한 결과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분류해내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머신러닝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수학적, 통계적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우선 처음으로 필요한 것은 분산과 미분이라는 개념들입니다. 그리고 선형 분석이라는 통계학적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선형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선형 분석이 모든 데이터 분석의 출발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공지능이 학습한 결과를 분류하는 방법에는 데이터의 가중치를 곱하는 과정이 핵심적인데 데이터의 가중치를 곱하는 과정이 선형 분석 과정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선형 분석에 대해 이해하였다면 다음 과정은 로짓 분석입니다. 하지만 로짓 분석을 이해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로짓 분석은 데이터를 0과 1로 구분하는 방법인데 선형 분석과는 다른 비선형 분석이기 때문에 매우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짓 분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대 가능도 추정법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 가능도 추정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최대 가능도 추정법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가능도란 개념입니다. 가능도란 확률 밀도 함수를 모두 곱한 값입니다.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를 수학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확률 밀도 함수를 수학적으로 보면 익스포넨셜이라는 수학적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익스포넨셜이라는 개념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익스포넨셜이라는 개념을 수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자연 로그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연 로그도 알아야 합니다. 이 강의의 후반부에는 머신러닝을 이해하기 위하여 분산과 미분, 선형 분석, 익스포넨셜, 자연 로그, 확률 밀도 함수, 최대 가능도 추정법, 로짓 분석의 순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강의 목표는 어려운 수학적인 개념들을 최대한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와 관련된 데이터와 파이썬 코딩을 통해 앞서 소개한 개념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로짓 분석의 목적 함수가 무엇인지에 대해 통계학적으로 최대한 쉽게 강의를 진행하고 붓꽃 데이터를 사용하여 파이썬 코딩으로 붓꽃 데이터에서 품종을 분류하는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로짓 분석이 한국 경제의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인 혼인율 문제를 분석하는데 적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로짓 분석 외에도 선형 분석과 최대 가능도 추정법과 같은 통계적 방법론을 강의할 때 그러한 방법론들로 분석할 수 있는 한국 경제와 연관된 데이터셋에 적용하여 그러한 방법론들이 한국 경제의 분석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파이썬 코드와 함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파이썬을 활용하고 챗GPT를 활용하여 파이썬 코딩을 하는 방법을 강의합니다. 챗GPT가 만들어준 파이썬 코드는 모두 동일하지는 않지만 간단한 통계 분석의 경우에는 비교적 일관적인 코드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만들어진 파이썬 코드는 구글 콜앱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파이썬 코드를 실행시키고 결과물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강의에서는 챗GPT와 구글 콜앱의 사용법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강의의 장점이 될 수 있는 것은 파이썬 코딩을 통해 3차원 시각화로 많은 통계적, 수학적 개념들을 설명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챗GPT와 파이썬은 과거에는 어려웠던 3차원 시각화를 매우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3차원 시각화를 통해 관련된 통계적, 수학적 기법들을 이해하게 되면
기존의 방식들보다 관련 개념들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최근 인터넷에도 다양한 예시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 강의에서도 활용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AI의 발전과 한국 경제 분석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공지능의 강화학습과 경제성장 이론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고 캐스, 쿤맨스 모형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제성장 모양이 인공지능의 강화학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